인가받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용 사용의 방식이 있고 뭐가 있다?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방식?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섞어하는 무슨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자 수용 수용 방식은 돈이 많이 들죠. 엄청나게 들잖아. 맞죠? 개발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돈이 많이 드니까 수용 시기를 앞당겨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이때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이때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개발법의 토지 수용 시기는 이때야. 이때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대규모 도시개발 신도시 만드는 프로젝트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땅값이 덜 오르기 전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 시기를 훨씬 앞당겨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수용의 일반법이 공지법의 규정인데 여기에서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 사업인정고시 받아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인데 그 1년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는 자, 사업인정고시는 뭘 받으면 토지 등의 무슨 고시? 세목을 고시하면 언제 고시하느냐? 저기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면 이때부터 이거 받은 걸로 간주해서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다. 자,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 내에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례로서 무슨 기간 안에?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특례가 두 가지 인정. 자, 그 다음에 수용을 할 때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토지 수용과 관계되는 거야. 요것만 알면 토지 수용에 관해서 두 문제를 반드시 맞출 수 있죠. 자, 토지 상환 채권은 일부입니다. 소유자가 원할 때입니다. 소유자가 원할 때. 자,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자, 여기서 시행자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 이때 민간 시행자일 때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이 없으면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발행의 규모는 분양 토지 및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금이죠. 선수금은 땅값, 조성 토지나 원형지의 땅값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원형지나 조성 토지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땅값을 미리 받는 것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선수금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는데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지죠. 공공은 10%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돼요. 그런데 민간은 소유권 확보하고 저당권이 말소가 돼야 됩니다. 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10% 이상의 공사가 진척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요건을 갖추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토지 상환채권은 일부고 이거는 전부 일부다.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하고 조성된 토지인데 이것도 원형지는 개발되기 전에 상태의 땅이 원형지입니다. 개발되기 전에 상태의 땅이 원형지인데 원형지는 바로 자연 친화적으로 도시를 개발한다. 자, 이런 목적으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원형지 개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개발자가 누구냐?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기관의 지자체나 공공주체, 그 공공사업주체가 되겠고요. 공공이고, 그 다음에 공모에 선정이 된 자와 그 다음에 공장이나 학교용지로 직접 사용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는 수의계약입니다. 무슨 계약? 수의계약이다 하는 걸 아시고, 원형지 공급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요. 원형지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10년 내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매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은 조성토지는 개발이 된 이후의 땅을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그 조성토지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예외적으로 추첨에 의할 수 있습니다. 추첨이 단국, 공공, 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 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급 가격은 원칙이 감정 가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들을 우리가 알아두고 가면 돼. 요까지가 수용의 방식인데, 자, 책을 통해 볼까요? 90페이지. 사업 시행의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정 방식. 수용 방식은 땅을 사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떨 때 하느냐? 굵은 글씨. 택지 등에 줄치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입니다.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할 때 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인데, 수용 방식의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단점에 줄치고. 그 대신에 장점은 빨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속 시행이 가능하다. 이게 장점.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환지 방식은 2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한꺼번에 정비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하거나 분합, 기타 구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우리 할 때, 그럴 때 환지 방식을 취한다. 자, 환지 방식은 장점이 비용 부담이 적다. 반면에 시끄럽다. 분쟁이 야기된다. 이런 것이 단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의 변경 오른쪽. 아까 내가 말했죠. 여기 봐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1년 6개월, 연장 6개월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다.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았다. 인가가 취소됐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의 변경은, 자, 공공시행자가 수용해서 환지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가 혼용해서, 자, 환지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가 수용해서 바로 뭐냐? 혼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공수환 시작. 큰 소리로 공수환, 공혼환, 시수혼. 큰 소리로 공수환, 공혼환, 시수혼. 그럼 일단 여기서 수용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 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자, 그럼 여러분 공공시행자가 환지에서 수용으로 있을 수가 없죠. 수용에서 환지로 있을 수 있지만 환지에서 수용으로, 혼용에서 수용으로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91페이지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대상 토지는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고,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3분의 2의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수용에 대한 특례. 수용은 아까 말했죠.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수용할 수 있는데 이 법은 토지 등의 세목고시하면 사업인정고시 받은 걸로 보고, 재결신청기간은 사업시행기간은 재결신청할 수 있는데 바로 1년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가신청할 수 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토지상환채권입니다. 자, 이리 보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토지상환채권은 바로 딴 뜻이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사업시행지구인데 여기 땅을 내가 갖고 있어. 이게 10억짜리야. 여기다가 이제 개발사업을 한다 이야. 이럴 때 나는 5억은 이 10억짜리 땅값을 현금으로 5억을 받고 나머지 5억은 땅으로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가 원할 때 일부를 이거죠.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땅으로 받는 거. 이게 토지상환채권이야. 그래서 소유자가 원할 때 사업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으나 비행정청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상환 방법은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고 김영식 증권입니다. 줄 쳐두시고. 그리고 이율은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체크하시고. 채권의 이전. 토지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야 될 것을 요청해야 되고,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의 그 사실을 반드시 질권이 설정되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토지상환 채권인데, 자,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문제 10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문제를 보면 그 10번 문제도 아리까리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또는 무기명 정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틀렸죠? 기명이잖아요. 무기명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전부를 토지상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전부를 토지상환 채권으로 지급한다. 했는데, 전부야, 일부야? 일부. 틀렸다. 2번.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아까 모든 시행자가 금융기관의 지급이 아니고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지급보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X요.
소유자가 원할 때 상환채권에 토지 등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며 발행규모는 분양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거는 정확하게 맞네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된다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요. 누구의 승인? 지정권자. 자, 토지상환채권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을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한 채권으로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것도 만만찮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손수금을 보십시오. 페이지 92페이지 이주대책은 청도 우문댐, 단양댐, 안동의 이마댐 전부 다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일 때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합니다. 우리를 땅값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우리가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미리 받는, 그래서 미리 받는다고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시행자는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뭐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정권자의 승인. 그럼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선수금을 받는데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공공시행자는 10%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몇 프로의 소유권? 10%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민간시행자는 실시객 인가를 받은 이후에 자, 첫 번째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아무리 확보하면 뭐합니까? 저당권이 잡혀있으면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당권까지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답은 공사진척률이 10% 이상이 진행이 돼야 되고 보증서 등을 제출했을 때 이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개 들어봐요. 책 보지 말고 보고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수금은 조성토지나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땅값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시행자가 받아 챙기는 걸 선수금이다. 전부 일부다. 오케이? 그럼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확보하고 민간일 때는 100%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저당권이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이 10% 이상의 진척이 돼야 되고 보증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정권자로 승인을 받아서 받는 돈이 선수금이다 이 뜻이죠. 그럼 토지상환채권은 수용을 당하는 내가 1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5억은 현금으로 받고 5억은 내가 땅으로 받겠다 이거죠. 땅으로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시행자가 토지로 상환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땅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채권을 줍니다. 5억짜리 채권을 주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땅을 조성한 이후에 조성된 땅하고 채권하고 바꾼다고 해서 그걸 토지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반드시 일부입니다.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부고 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원할 때. 오케이? 그리고 지정권자 승인받고 채권은 2분의 1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요. 발행의 규모는 2분의 1이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머릿속에 감을 잡고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죠. 자, 그럼 11번입니다. 과밀업제권력의 수도권에 의해 이전하는 법인 순수 민간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 즉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 했습니다. 그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 했는데 틀린 것이죠.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됩니다. 맞네요.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험증권 이와 같은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맞네요. 실시객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 이후 토지 면적의 10%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소유권 확보는 100%죠. 100%니까 틀렸고요.
지정권자 뭐를 받아야 돼?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15번은 사업시행 방식에 관한 거죠. 아까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 환지, 혼용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15번 개발구역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할 수 있다. 맞죠? 환지 방식에 의할 수 있다.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무슨 방식? 수용 방식 맞잖아요.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맞죠? 다음 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수용 사용 시 반드시 현금 보상과 사전 보상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들어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자, 여기에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고 빈 깡통이 흔들면 시끄럽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 살 때 말 많으면 뭐라 합니까? 공산당. 웃지도 않네. 말 많은 놈은 뭐라 하지? 공산당. 그럼 거기 15번에서 제일 말 많은 놈이 몇 번이요? 제일 말 많은 놈이 몇 번이냐고 묻고 있잖아 지금. 아 참네. 3번 맞지? 3번은 공산당이라고요. 왜 3번이 정답입니까? 수용 사용할 때 반드시 현금 보상과 사전 보상의 원칙이, 여러분 객관식 문제는 반드시란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맞죠? 그걸 떠나서 설명할게요.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이 있었죠. 일부를 나는 뭐로 받겠다는 거야? 땅으로 받겠다는 거잖아. 그럼 저거는 수용을 했는데 10억짜리 땅을 수용했는데 일부를 땅으로 받는 거잖아. 맞죠? 그럼 물건으로 주는 것이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후보상과 현물보상이 있죠. 그러니까 사전보상과 현금보상의 원칙이 적혀야 된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시행 방식에 따라서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시행 방식에 따라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달라진다. 맞아요? 아까 이리 봐요. 아까 여기서 환지 방식일 때는 소유자와 조합이 시행자가 되잖아. 맞죠? 방식에 따라서 시행자가 달리 정해지는 거 맞죠? 맞아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획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시행 방식을 바꿀 때는 뭐를 변경하라? 개발 계획을 변경하라. 어디에 나와 있냐고? 법에 나와 있냐고?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알 수가 있다. 페이지 80페이지 봐봐요. 80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개발 계획의 내용, 개발 계획의 내용에서 기본적인 사항에서 5번 체크해봐. 무슨 방식? 5번이 동그라미 5번이 뭐요? 개발 사업의 무슨 방식? 시행 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이 나와 있으니까 시행 방식을 바꿀 때는 뭐를 바꿔야 되는 거야?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만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고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고 4번도 맞고 틀린 것은 말 많은 놈 공산당.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로 와서 원형지 공급입니다. 무슨 공급? 자, 원형지죠. 원형지는 개발되기 전의 상태의 땅을 뭐라고? 원형지라 합니다. 개발되기 전의 상태의 땅을 뭐라고? 원형지.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정권자의 뭐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로 환전합니다.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 줄치고 3분의 1. 아까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얼마요? 2분의 1. 원형지는 얼마 범위 안에? 3분의 1 범위 안에. 그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원형지 개발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지자체가 복합개발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줄치고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자, 그럼 봐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공공이야. 4번은 3번까지 공공이고 4번은 공모에 선정된 자고 5번은 개인인데 사유자인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잖아. 맞죠? 그 5번만 사인이야. 줄쳐두시고. 자, 그러면 일단 원형지 공급은 왜 수의계약이냐? 이미 상대방이 계약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자, 공급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럼 시행자가 개발계획 수립한 이후에 공급의 승인을 받죠. 지정권자로부터. 그럼 공급 승인을 해주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공급계획을 반영합니다. 그다음 원형지 공급 승인의 취소. 공급계획과 세부계획이 이행조건에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 승인을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공급계약 내역이 위반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자 선정 기준은 원칙은 수의계약. 단 학교용지와 공장부지는 넘어가지 말고 학교용지와 공장부지는 무슨 방법? 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몇 번 이상? 2번 이상 유찰이 되면 다시 무슨 계약? 수의계약으로 옵니다. 자,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기반시설 등 공사비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줄치고 빨간색 시행자와 개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가격, 그게 원형지 공급가격입니다. 그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격이 아니라 시행자와 개발자가 모여서 협의해서 정하는 금액이다. 자, 공급 방법은 수의계약의 방법이고 5번의 경우는 아까 학교나 공장용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5번의 경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민간이니까 2번 이상 유찰이 되면 다시 무슨 계약? 수의계약이다. 자, 공급가격은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원형지 매각은 10년 내에 되팔 수 없습니다. 왜? 저렴하게 공급받았으니까. 이때 10년의 경우는 다음 기간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인데 공급계약일부터 10년,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그 기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이때 지정권자의 뭐를 받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이 기간 내에서도 매각이 할 수 있다.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고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 계약의 해지 사유는 미착수, 지연, 제3자 매각, 내용 위반. 이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조성토지 공급은 조성이 된 땅을 공급하는 경우인데 공급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고시한 실시계획에다가 무슨 계획에다가? 실시계획에다가 시구 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에 따라서 뭐한다? 공급. 여기서 줄치고 무슨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고? 실시계획. 자, 실시계획인데 95페이지에요.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데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는데요. 이거를 실시계획을 빼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아니면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다 틀렸어요. 공급계획도 아니고 개발계획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라고? 실시계획. 무슨 계획? 실시계획에 따라서 뭐한다? 뭐에 따라서 공급한다고요? 무슨 계획에 따라서? 무슨 계획? 실시계획이다 하는 거 메모해 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추천 방식. 이 추천 방식을 다 같이 단국 공공초 시작.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딱 보니까 추천 방식은 단독주택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국민주택 건설용지, 공공택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그 다음에 초과 이 5개. 여기 이제 최근에 들어간 건데 보시면 돼요. 수의계약을 할 때 조성 토지를 공급을 하는데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도 추천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다 같이 단국 공공초 시작. 자, 단독주택 용지하고 국민주택 용지하고 공공택지하고 공장용지하고 그 다음에 공급 신청량이 제출된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계획된 면적을 초과한 경우죠. 이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 같이 단국 공공초 시작. 그럼 보기 들어봅시다. 이 개발, 자, 대구의 어떤 지역의 개발구역인데 여기서 단독주택 용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이게 실제로 나왔어요.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네? 돈이 있으면 사놓으실래요? 안 사실래요? 네? 영업합니까? 내가 영업하려고? 땅을 사야 돼요. 여러분, 공인 중에서 내 공부 강의하는 거 내 강의 듣고 하는 사람들은 원룸 하려고 내 강의 듣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땅 할 사람은 강의 들으세요. 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거 알아야 돼. 공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격증 따고도 땅에 대한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34년 동안 하면서 심지어 시청에 1회 수강생이 기억 아직도 납니다. 1회 수강생 그 당시 사무관이었어. 5급 사무관. 5급 사무관인데 5급 사무관 때려치워버리고 퇴직하고 중개사 자격증 따라왔어요. 내가 대구고시학원에 옛날에 대구고시학원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칠성시장 거기에 대구고시학원이 있었어요. 지금 대구고시학원은 흘러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운영하지만 옛날에 대구고시학원은 진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했어요. 진짜 원장이요. 돈벌이 장사를 한 게 아니고 거기 검정고시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오늘의 작가 이문열 씨도 거기 대구고시학원에 검정고시 국어 선생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있는 학원이라고 대구가. 근데 사무관 같으면 지금 5급 아닙니까? 사무관은요, 연봉도 연금도 나와요, 한마디로. 근데 그분이 사무관 치우고 자격증 따라왔다니까, 이랬대. 근데 그 사람은 좀 운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때로 50대 중반이었어요. 50대 초반. 초반. 예. 근데 나와갖고 그 양반은 1회 시험이 보기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1회 시험을 고친다 겨눠놓고는 3월 달에 안 치고 한참 뒤에 쳤어요. 1년 한 보름 뒤에 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2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다니까. 그 사람도 돈 많이 벌었어요, 한마디로. 갖다 내버렸다고. 책값도 버리고 많이 버렸다고. 근데 운 좋게 공부한 사람 있잖아. 보름 20일 공부한 사람도 합격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전두환 씨, 전두환 대통령 장인 어른이 이희호 씨인가 그분이 노인복지회 회장 하실 때 그분이 이제 중개에서 처음 나온다 하니까 복덕방하는 아저씨들이 우르르 거기 찾아간 거야.
대통령 장인이니까. 어이, 이 회장, 이 우리 좀 밥 먹게 좀 해줘 봐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 얘기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합격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줘. 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합격했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 복덕방 하는 아저씨들 구제해 준다고.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쯤은 아주 재미나게 공부할 건데 지금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한마디로. 아무튼 역사가 있는 시험인데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자격증 따고 10년 뒤에 우연히 만났는데 가시더라고. 교수님, 나는 사무관 잘 버리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 후회 안 한다. 왜? 그때 경기가 좋았어요. 이래도 IMF 보기 전까지 돈 잘 벌었습니다. 그 사람 뭐에 땅에서 주택 한 게 아니고 땅에서 그러니까 뭐 부자인데 뭐 공무원 생활 평생 한 500년 해도 내 이 돈 못 버린다 하던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땅을 하시는 게 참 그만큼 그거 한 것 같아요. 장선 씨도 땅 하시오. 얼굴에 써놨어. 굵게 놀어. 작게 놀지 말고. 자, 외덕아래 단국공공처 시작. 자,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다. 무슨 금액?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아까 고개 들어봐요. 왼쪽에 원형지하고 조성토지를 비교합시다. 원형지는 개발되기 전의 땅, 조성토지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의 땅. 그러면 원형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입니다. 맞죠? 그리고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자, 시행자와 개발자가 서로 뭐해서 협의해서 정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 대신에 학교나 폐기물 공공청사라든가 지역 특성화 유치사업, 제일 밑에 보입니까? 자, 학교라든가 폐기물, 지역 특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무슨 가격 이하로? 감정가격 이하로 뭐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경쟁 입찰이고 예외 추첨이고 예외 수의야. 수의계약이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은 공급 가격인데 학교라든가 폐기물 관공청사 이런 공공적인 경우는 감정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이하로 뭐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우리는 수용 방식인데요. 수용 방식은 이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환지 방식으로 가자고요.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 교재 96페이지가 되죠. 무슨 방식? 자, 환지 방식. 그럼 요거는 잠시 지우고 여기다가 내가 환지 방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환지 방식은 여러분들 알아주실 때, 자, 일단 그림부터 하나 그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드문드문 건물이 있고 전부 산이야. 이 지역이 이런 식으로 완전 탈바꿈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완전히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지가 조성이 되고 중심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게 중심 상권이 되겠죠. 여기다가 공원도 만들어지고 관공서 청사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갑이 갖고 있는 이 땅을 이 환지에다가 이전해 준다 이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헌 땅 대신을 새 땅에 주기 위한 환지계획이 작성합니다. 이거를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자, 예정지의 지정은 반드시 하는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이죠. 자, 그럼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거치고 그 다음에 확정 청량해가지고 환지 처분합니다. 자, 환지 처분은 이 준공검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한다. 자, 환지 처분은 바뀌어진 땅에 대한 환지를 교부해주고 바뀐 재산권에 대한 차액을 돈으로 주는 것을 환지 청사이라 합니다. 이거를 행하는 것이 우리는 뭐다? 환지 방식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공법은 다른 과목보다는 아까 우리 늦게 오신 오성택 씨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갈량 씨한테 얘기한 것과 같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전체부터 흐름까지. 이 속에만 들어가서 공부하지 말고 흐름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세 가지가 중요하다. 환지계획은 자, 먼저 시행자가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주기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게 환지계획이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정하고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내용은 설계, 명세, 이거를 정하는 거야. 환지설계, 명세, 건물 토지명세, 환지명세, 그리고 입체환지용 건축물 명세, 이런 명세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은 기존이 요거 알아야 돼. 종전토지 및 환지의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지면 토수이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면적주의고, 요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평가주의고, 이거를 합쳐서 보는 것이 절충주의고, 이거를 우리가 적응환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적응환지라고 하는데, 이걸 적응환지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경우, 이상적인 환지고, 이거는 환지 청산급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원칙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가 환지 부지정입니다. 환지 부지정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는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과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환지 부지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의 조정으로서 정환지, 감환지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비지, 보류지, 그리고 입체환지, 그리고 집단환지, 공동환지, 이런 것 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특례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지계획을 행정청이 아닌 민간인이 비행이 작성했다. 이들은 특도 시군구청장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받고 시행을 하고 환지예정지 시정, 이거는 임의적인 절차입니다. 자, 임의적인 절차인데 요거는 공사기관의 장기화나 권리관계가 불안정할 때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절차가 환지예정지 시정입니다. 그 환지예정지 시정은 사채, 임사장, 요 5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두십니다. 사채 임사장은 사용 수익권의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의 경우는, 채비지는 내다 팔기 위한 거야. 빨리 찾아서 줄 치세요. 채비지의 사용과 수익과 처분. 자, 그 다음에 임대료의 증감 청구, 이걸 우리가 거기서는
용의권자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임대료 증감 청구야. 60일 이내의 행사 요거 알아주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의 이전, 사용수익의 정지, 사용수익의 정지, 그 다음에 장애물의 변경 제거, 요거를 우리가 환지 예정지의 중요 효과입니다. 사채 임사장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환지 처분은 이걸 본환지라 합니다. 이걸 본환지 처분, 이미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이니까 이걸 가환지 처분이라 합니다. 등기도 가등기 본등기가 있듯이 이거는 본환지, 이거는 가처분입니다. 가환지입니다. 그러면 환지 처분은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지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환지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환지 교부는 바뀌어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고, 자, 권리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거스름 돈, 청산금이 확정이 되죠. 청산금 확정. 청산금과 권리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여기 환지 처분은 통지와 공고 모든 게 끝났으니까 통지와 공고로 이루어지는데, 환지 예정지는 통지와 공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통지와 공람이고 환지 처분은 통지와 공고로 이루어진다. 요것만 주의하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부할 게 없는데 여기 경우를 보시죠. 자, 환지계획이죠. 96페이지. 환지계획 보면 환지청산의 내용을 정하는 환지처분의 구체적인 계획이고, 행정처분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계획이다. 그러나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 안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 환지계획의 내용은 설계, 명세입니다. 자, 환지 명세를 말하니까 환지 예정지 명세는 아니고 관로하니까 주의하시고, 청산대상 토지 명세니까 청산대상 건물 명세하면 틀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고, 입체환지용일 때는 건물 명세가 들어갑니다. 입체환지용은 건축물의 명세가 들어가니까 줄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작성의 기준이죠. 요거 중요하죠. 환지계획은 요거죠. 환지계획은 종전토지 및 환지. 이리 봐요. 이게 종전토지야. 이게 종전토지고 이게 새 땅 환지야. 뒤집힐 환자 땅지자예요. 환지. 그러니까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전토지의 위치도 고려하고 환지의 위치도 고려하고 종전토지의 지목도 고려하고 면적도 고려하고 환지의 지목도 면적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위한 이거를 고려해서 짜라 이 뜻입니다. 환지 설계는 평가식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면적식, 절충식 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환지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적응환지가 원칙, 정환지, 공동환지, 집단환지 이런 것이 있다. 예외, 환지 부지정 세 가지 아까 적어놨죠. 환지 부지정은 신청 동의에 의한 부지정, 과소 토지에 의한 부지정,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부지정인데 이거는 직권으로 부지정, 요거는 신청을 받아서 부지정. 그러니까 직권이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안 할 수 있다. 이게 환지 부지정이다. 자, 면적의 조정, 정환지, 늘려주는 것 정환지, 줄여주는 것 감환지. 자, 그럼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99페이지 그림 보세요. 99페이지 제일 밑에 도표.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보세요. 감보율이 50%이고 시행자가 정한 과소 토지의 기준이 400제곱미터일 때 환지의 예입니다. 자, 갑이 8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는데 감보율 50%니까 400이야. 그리고 실제로 과소토지 기준이 400이니까 400으로 환지를 했다. 그러면
100%다 환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공환지가 되고 이때는 청산금, 거스름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을은 900인데 간보율 50% 하니까 450이야. 그런데 4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을 덜 받았습니다. 이걸 감환지라고 합니다. 그럼 50에 해당한 땅값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감가 보상, 청산금. 병은 700인데 50%가 350이야. 그런데 400으로 받았으니까 50을 더 받았습니다. 이때는 증환지가 되고요. 이때는 청산금의 징수와 부당이득금의 발생이 생각이 됩니다. 정은 500을 갖고 있는데 50% 하니까 250이야. 너무 작아.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대신에 건물,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입체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로부지, 공원부지가 700인데 간보율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로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환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정리한 거죠. 자, 돌아와서 97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환지가 입체환지입니다. 자, 입체환지는 반드시 땅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토지하고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함께 준다고 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주니까 입체환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이 통 3, 6이죠. 그러니까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연장 20일 이내 이 신청을 받아서 토지나 건물로 주는 것을 우리가 입체환지라 하는데 반드시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한다. 줄치고 다만 토지 건축물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는 시행자가 규약과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줄쳐뒀어요. 그럼 이리 보세요. 이거 아무리 줄쳐도 이해 안 되면 모르죠. 이리 봐봐. 여기다가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양계장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입체환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할게요. 잘 들어봐요. 옛날에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뒤에 양계장이 있었어요. 이걸 빼고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개발사업가 아파트 땅에 분양해줘서 입주해가지고 여름에 창문 딱 열고 하는데 양계장의 닭똥 냄새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살 수 있어 못 살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발 사업을 하는 뒤에 공동묘지가 있어. 이걸 모르고 개발 사업을 했어. 저렴가 되면 겁이 나. 월화의 공동묘지. 이 아파트 개발 사업 제대로 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야.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끌어들여 가지고 너 땅값 대신에 뭐 줄게?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입체환지 제도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알고 읽어봐야 되지. 이거 무작정으로 생제비로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환지? 입체환지라는 말은 딴 게 없어. 땅 갖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까지 세워서 주니까 땅은 수평적, 건물은 수직적, 수평수직을 합치면 입체적. 그래서 건물 준다고 해서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야. 무슨 환지? 이런 말뜻을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이때 이 땅값이 있잖아요. 이 땅값이 1억이야. 근데 여기다가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어. 대형은 6억이야. 중형은 4억이야. 소형은 2억이라고. 그러면 이 소형
이 땅값이 종전의 땅값이 이 소형의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몇 프로 이하? 몇 프로 이하? 그래서 개발사업으로 소형 토지의 건축들은 구분 건축물의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줄치고요. 구분 건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몇 프로 이하? 70% 이하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뭐한다? 신청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2억인데 이게 1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50%잖아. 그럼 1억이 되면은 신청할 수 있죠? 5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3천만 원이다. 그럼 이거 너무 적잖아. 2억에 70% 이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럴 때는 신청할 수 있다 없다? 2억에 70% 이하잖아. 근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여기다가 주택이 있대. 70% 이하라 하더라도 주택이 이미 있다면, 주택이 있는 땅이라면 그때는 권리가액이 작더라도 70% 이하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거 주의하시오. 그래서 종전 토지,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자, 입체환지는 공고회가 신청을 받는 거니까 미리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받고 입체환지 신청을 하죠. 신청은 통362 시작. 통362 시작.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연장은 며칠? 20일 연장. 그럼 이 통362가 어디 또 나와? 통362가 어디 또 나오냐고요? 통362가 어디에 또 나오냐고 묻고 있는데요. 대답이 없네요. 133페이지. 133페이지에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칸, 분양신청기간. 보입니까? 위에서 두 번째 칸 보라고. 위에서 두 번째. 분양신청기간. 자, 줄치고.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연장 며칠? 보입니까? 다 같이 통362 시작. 통362 시작. 자, 이때는 둘 다 똑같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은 자, 적용 배제.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은 배제하고 1주택 공급의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어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개발구의 소유자, 그 다음에 숙소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거, 국가지자체 지방공사가 시행자일 때 이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 공급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입체환지는 공급 예정 가격 이상, 규모 이상 이럴 때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고 남으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 99페이지 환지 지정 등의 제한은 요걸 지분 쪼개기 제한. 무슨 쪼개기 제한? 동그라미 쳐놓은 지분 쪼개기 제한. 그럼 지분 쪼개기 제한은 언제 이후에 이런 행위를 못하느냐? 공담 공고한 날 그리고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 이걸 기준일이라 하는데 이 기준일 이후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기준일의 무슨 날? 다음 날로부터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파리가 똥냄새 맡고 웽웽 날아옵니다. 투기꾼들이 날아온다 이거야. 그러면 단독주택 하나 사가지고 그런만 단독주택 사가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다세대 주택을 세워가지고 세대별로 아파트 공급받도록 이렇게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지분 쪼개기를 뭐 한다? 제한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요. 페이지, 100페이지에 토지 부담률. 무슨 부담률? 토지 부담률은 옆에다가 감보율이라고 적어. 무슨 율? 토지 부담률은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 등으로 내놓은 땅이 감보율. 이게 토지 부담률이야. 아시겠죠? 감보율과 토지 부담률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지계획구역에 관한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토지 부담률, 감보율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입니다. 동그라미. 몇 프로? 50%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정,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 60%.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 60%. 그 다음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60% 초과. 자, 다 같이 봅시다. 평균 토지 부담은 몇 프로? 50. 인정 60%. 따라하세요. 인정 60%. 초과. 자, 전원 동의 60% 초과. 시작. 전원 동의 60% 초과.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인정을 할 때는 60%.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60% 초과. 그거 기억하시고. 평균 토지 부담률의 산식은 이거 공식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만 하세요.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갖고 있는 토지 면적을 모조리 빼주면 됩니다. 누가 갖고 있는 면적? 시행자가 갖고 있는,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시행자가 가질 수 있는 면적은 다 빼주면 그게 토지 부담률이다. 왜? 소유자가 내놓은 땅이 토지 부담률이니까, 감보율이니까. 그래서 이 토지 부담률에 관한 문제 한번 볼게요. 너 왜 에어컨을 저렇게 차게 해놔? 감기를 다 걸리겠다. 13번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인가?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20만이고 공공시설 설치로 시행자 무상귀속되는 토지 면적은 2만,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면적이 1만, 보류지 면적이 10만 6,500. 그럼 공식대로 하면은 환지계획구역 면적 20만 빼기 3만이죠. 대답이 안 나오노. 소유자가 시행자가 갖고 있는 면적은 다 빼주면 된다 했잖아. 그럼 시행자가 갖는 면적이 네 것 아니야? 뭘 망설이냐고. 그 시행자가 무상기속된 면적도 시행자가 갖고 있는 면적이고, 이것도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이 시행자가 갖는 면적 맞잖아요. 그러면 20만 빼기 3만 하면 되지 뭐. 맞지? 20만 빼기 3만 분해. 보류지 면적 빼기 10만 6,500 빼기 3만 빼면 되겠지. 얼마라고? 왜 또 2만이야? 3만이지. 왜 2만이냐고. 아니 이것도 시행자가 갖고 있는 면적이고 이것도 시행자가 갖고 있는 면적이잖아. 그러니까 2만 플러스 1 하면 3만이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20만 빼기 3만 분의 10만 6,500 빼기 3만 하면 되죠? 맞나요? (20만) 빼기 3만 분의 10만 6,500 빼기 3만 곱하기 100. 그럼 몇 프로입니까? 빨리 계산기 두드려서 빨리 수를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뭐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리지 말고 백날 그려봐야 소용없는 짓을 직접 해보는 게 상책이야. 딴 거 없어. 계산기 두드려봐요. 얼마인가? 20만 분의 3만, 20만 빼기 3만, 10만 6,500 빼기 3만 곱하기 100. 몇 프로? 45%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100페이지에 6번의 비례율. 교재 6번의 비례율.
자, 비례율 공식 한번 봐봐요. 개발사업으로 구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마이너스 총사업비 분의 환지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율은 아까 뭐라 했느냐. 한마디로 요 14번 문제를 보면 그게 이해될 거야. 자, 평가식으로 할 때, 평가식은 아까 앞에 용어정, 평가식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개발사업 시행 전후에 토지 평가액에 비례해가지고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평가식이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례율이 적용돼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비례율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 80억 마이너스 총 사업비를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80억 빼기 총 사업비 20억 빼는 60억이야. 거기다가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0억 나누기 얼마야? 40억 곱하기 100. 그럼 얼마가 되죠? 빨리 계산기에 떠들어봐. 빨리. 150% 맞죠?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 자꾸 응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비례율 계산 문제 이런 것이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지객 인가는 특도시군구청장이 인가하고요. 예정지의 지정, 임의적 처분이고 선언적 확인적 처분이다. 빨리빨리 보세요. 자, 환지 예정지는 통지와 공람으로 이루어집니다. 뭐와 뭐로? 이리 봐요. 통지와 뭐로? 공람으로 이루어지고 환지 예정지는 사용수익권의 이전. 여기 봐요. 이 종전의 땅이 갑이 갖고 있는데 이 땅 대신에 여기다가 환지 예정해 주겠다라고 미리 예정해 준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에게 여기다 해주겠다. 이 사람은 여기다 해주겠다. 이 사람은 여기다 해주겠다. 이렇게 예정을 정해놓은 것을 환지 예정지야. 그래서 여기는 종전 땅에 대한 사용과 수익권을 없어지고 이 사용 수익권을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환지 예정지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권에 뭐라고? 사용 수익권에 뭐라고? 이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사용 수익권의 이전이다. 자, 채비지는 부족한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내다 팔기 위한 거잖아. 고개 들어봐요. 여기 동천동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 여기다가 이게 전부 다 채비지야. 이게 전부 채비지라고요. 여기가 누구한테 팔아서요? 개인에게 팔아먹었잖아 이거. 오케이? 그럼 개인이 땅 사가지고 지은 거예요. 저가 처음으로 지가 팔아먹은 사람은 돈 벌어서 이걸 막판에 지금 와서 사는 사람은 지금 꼬랑태 먹고 있잖아 한마디로. 이게 뭐든지 신사업 할 때는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아까 단독주택 330제곱미터 나오면 추첨받기 빨리 사세요. 그거 망설이지 마시고 돈만 있으면 집어넣으면 되잖아. 운 좋으면 추첨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추첨이라는 것은 경쟁이 심하니까 추첨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선착순이라니까 한마디로 추첨은 선착순이야. 그런 걸 사놓으면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래 좀 갖고 있다 팔면 돼. 그런 거는 빨리 계산하라고 돈 버는 방법이니까 딴 거 없어. 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사용수익권의 이전, 채비지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어. 임대료 증감축 요것만 설명이 필요하지. 그게 바로 페이지 101쪽 7번째. 101쪽 7번째 보입니까? 자, 이리 봐봐요. 자, 여기다가 요렇게 A와 B와 C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요때 C는 우리가 무슨 지라고? 그렇지. 그러면 이 A 땅을 빌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빌려서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세워야 된다 이거야. 이럴 때 C와 A 간에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통행인수, 지역권 설정 계약. 무슨 계약? 공부 먼저 한 사람들 대답도 안 나오고 말이야,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지역권 설정 계약이죠. 이때 A는 누구? 지역권? 들리게 좀 이야기해. 의사표시는 민법 110조 도달주의. 도달대 혈기 발생하지. 뭐? 성역지? 왜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내 사람을 물었는데 왜 땅을 이야기하고 앉았어? 지역권 설정자. A는 지역권 설정자. 맞죠? 설정자와 C가 누구야? 지역권자. 그러면 A와 C 간의 계약을 맺어서 이때 C가 보증금 5천에 월 2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 보증금 5천에 월 20만 원 주기로 이 땅을 빌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땅이 도로가 이만큼 넓어졌어. 그럼 보증금도 줄이고 월 임대료도 줄여야 되겠죠. 오케이? 지류의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이만큼 도로가 넓어졌어. 필요 없어졌죠. 이때는 C는 A에게 보증금 돌려달라 해야 될까 아이가 맞죠? 이때 A는 시행자한테 땅을 맡겨놨잖아. 그러니까 C가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보증금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시행자는 갚아주고 네가 줘야 할 거 내가 줬다. 구상 내놔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모든 청구, 권리의 포기와 청구는 6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어. 60일 이내에 하라. 이게 바로 임대료 권리조정입니다. 읽어볼게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임대료 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하여 천지 처분이라는 권리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이때는 60일 이 행사인데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의 해지, 이때 청구 등의 제한은 예정시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럼 이게 왜 여기에 규정이냐? 페이지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환지 처분의 조치에서 두 번째, 권리 조정, 거기다 별표.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방해되므로 종전의 임차료 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됐을 때 이걸 조정한다. 이걸 권리의 조정, 임대료 증감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용 장래에 대하여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하고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의무를 면할 수가 있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소유자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구상할 수가 있고 권리 포기나 계약의 해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게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 설명해 놓은 거라. 아시겠죠? 그게 바로 다 같이 사채 임사장 시작. 101페이지 돌아와서 동그라미 쳐줄게. 내가 그냥 또 동그라미 안 쳐주고 그냥 넘어가면 어디가 뭐를 몰라. 번지수를 몰라. 101페이지 사용수익권의 이전에 두 번째 5번 채비지의 사용수익 그게 두 번째 채. 그 다음 7번째 용익권자 보호 이걸 임대료 증감 청구해서 사채 보입니까? 자, 네 번째 3번 사용수익의 정지 사채 그 다음에 6번 장애물 변경 사채 사장.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입니다.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재산상의 차액을 청산하는 본 환지 처분을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은 공람을 하고 준공검사를 거치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합니다. 이때 처분 절차는 통지와 공고로 이루어집니다. 환지 처분의 효력은 원칙은 공고가 끝나는 때에 소멸될 권리는 공고가 끝나는 때 소멸하고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 날에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래 보세요. 5월 31일 10시에 환지 처분을 했습니다.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지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5월 31일 24시입니다. 몇 시? 24시에 뭐 합니까? 소멸. 그러면 6월 1일 영영시는 새로 뭐 합니까? 시득하죠. 시득하는 것은 무슨 날? 다음 날. 소멸하는 것은 끝나는 때. 이해돼요? 그 이 끝나는 때와 시득하는 날짜가 똑같아야 되죠. 아, 24시나 영영시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맞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는 그 전날이다 해서 영영시고, 저 24시고, 권리가 취득이 되는 것은 다음 날 영영시니까 출발 시점이잖아. 맞죠? 그래서 같은 말이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종전토지에 존속이 되는데 재판상 처분 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처분은 환지에다가 옮겨갑니다. 이전됩니다. 자,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권리가 확정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공고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조치죠. 환지 등기합니다. 오른쪽.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14일 이내 등기합니다. 며칠 이내? 정비법은 지체 없이 여기는 14일 이내 알아두시고요.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권리조정 받고 환지 청산. 재산상의 차액을 이게 청산은 이거예요. 시행자와 정한지 감한지. 아까 늘려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징수. 너는 손해봤으니까 손실보상청은 교부해 주겠죠. 개인과 개인끼리 재산상의 차액을 시행자가 중간에서 조절해 주는 제도를 청산. 이때 지급되는 돈이 청산금. 청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때 5년은 언제부터 5년이냐? 줄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럼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청산금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와 또 X인데. 또 뭐 또 다음 날에.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글자대로 공부하고 있지. 여기 봐. 권리가 확정이 되고 청산금이 확정되는 게 이날이지. 환지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 확정된 날이나 다음 날이나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 맞죠? 같은 말 맞잖아. 그러니까 환지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확정된 날이니까 청산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말이나 환지처분 공고된 날은 다음 날로부터 5년간이나 같은 말이다 이 뜻이야. 알았죠? 그럼 말 뜻을 잘 이해하고 글자대로 하지 말고 뜻을 이해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가보상금. 이거 하나는 원래 시험 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봐요. 사업시행 전 토지가의 총액, 사업시행 이후 토지가의 총액. 시행 전에 500억, 시행 이후에 400억. 어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근데 말이 됩니다. 시행자가 행정청이래. 그럼 행정청이니까 옛날에는 도로가 이것밖에 없었어. 전부 논밭이고 자기 땅이야. 그래서 시행자가 이만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이만큼이야. 그런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옛날에 없던 공원 만들어지고 관공사 청사 들어서고 실제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요것밖에 안 돼.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지나치게
토지를 감보율로 지나치게 토지 부담률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평당의 단가는 5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올랐어. 그랬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돼. 나머지는 다 공공시설 부지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만큼인데 요것밖에 안 되니까 평당의 단가는 올랐어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듦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 시행 이후에 땅값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그 줄어든 것에 대하여 모든 권리자에게 갚아주는 제도가 감가보상금인데, 여기서 갑이 9천만 원에 해당하는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 대신에 1억짜리의 환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 시험 문제가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은 공식대로 한번 볼게요. 자, 공식 104페이지 공식에 보니까 새로 시행전 토지가의 총액, 시행전 토지의 총액이 500억. 근데 위에 분자가 잘못됐어요. 공식이. 오탈자야. 분자가 시행 후 토지가의 총액 마이너스 시행전 토지가의 총액이 바뀌었죠. 시행전 토지가의 총액 마이너스 시행 후 토지가의 총액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후를 전으로, 전을 후로 고치세요. 시행 후를 시행전, 시행 후를 시행전, 시행전을 시행 후로 고쳤나요? 자, 그러면 500억 분의 500억 마이너스 400억 곱하기 종전 권리자의 가액이니까 갑이 갖고 있는 종전 권리자의 가액은 9천만 원. 자, 이렇게 하면 500억 분의 100억 곱하기 9천만 원. 500억 분의 100억이니까 이거를 계속 환산하면 20%입니다. 20% 맞죠? 맞아요? 그럼 20%니까 1,800만 원. 얼마가 돼요? 갑이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은 얼마냐고요? 298, 1,800만 원이잖아. 맞아, 안 맞아? 1,800만 원 맞죠? 그 1,800만 원인데 감가보상금의 요건은 읽어봐요. 시행자가 누구일 때? 시행자가 누구일 때 요건? 행정청이고, 사업시행 이후 토지가의 총액이 시행전 토지가의 총액보다 뭐 할 것? 감소할 것. 이게 요건이잖아요. 맞죠? 지나치게 행정청이 도로 부지를 너무 많이 빼버렸어. 그로 인하여 이렇게 사업시행의 토지값이 줄었다. 그런데 이때 갑은 9천만 원 땅 대신에 1억 받았으니까 덕 받는데 뭘 보상금 받아요? 하지마. 이 갑이 9천만 원 땅을 갖고 있는 거에 1억을 받은 것에 이 1억과 9천만 원 갭 1,000만 원은 성택시 1,000만 원은 무슨 돈이고? 1,000만 원 무슨 돈이냐고요? 또 뭐 권리금은 또 와 나오노 또? 권리금이 법에서 어디 나오노? 대한민국 법전에 권리금 말은 절대 안 나온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니까 권리금은. 시끄럽다 고만. 오도영 씨, 이 1,000만 원 먹고. 아까 새 빠지게 그렸잖아. 시행자가 정환지 받은 사람. 개인과 개인기 재산상의 차이에 거스름돈이라 않겠나? 거스름돈. 거스름돈이 무슨 돈이라고? 청산금이라고. 아 참네. 내 집에 갈래 진짜. 짜증나서 안 난다. 안 할래. 잘났다. 이게 무슨 금? 그렇잖아. 청산. 이게 거스름돈이잖아. 거스름돈. 맞죠? 그럼 이 청산금은 별개 문제라. 감가보상금하고 청산금은 별개라 이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일단 실제로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은 1,800만 원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갑은 1,800만 원 못 받죠.
못 받잖아. 어느 미친놈이 지줄 거는 지줄 거는 뭐라 하고 지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못 받는 그런 시행자가 있나? 그것도 똑똑한 행정청의 시행자인데. 그러니까 시행자가 미리 1,000만 원 받아내겠죠. 청산금 미리 받아내고 800만 원 돌려주겠죠. 이거는 우리가 상계한다 하잖아. 뭐 한다 하고? 상계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로 받는 것만 800만 원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청산금은 감가보상금하고는 별개니까 청산금은 여기서 따지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감가보상금이 얼마냐 이래 물으면 그대로 얼마나 가면 돼? 1,800만 원 이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은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 무슨 채권? 도시개발 채권이 있죠. 105쪽에. 자,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 시도지사가 발행해. 누가 발행한다? 누가 발행한다고? 그럼 승인권자가 누구라고? 빨리빨리 체크해. 누가 승인한다고? 그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합니까? 동현씨, 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이런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 하죠? 무슨 채권이라 하지? 이게 공채라 말이야. 공채. 아 참네. 시도지사 행정청이 발행하니까 공채잖아. 공채. 맞지? 그럼 국가가 발행하는 거는? 국채는 누가 승인합니까? 그렇지. 기획재정부 장관. 공채니까 누가 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걸 생각만 하면 돼. 이거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이거 공채라고. 공채. 맞죠? 근데 공채인데 국장이 승인한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공채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국장이 아니고 누구라고? 행정안전부 장관. 자, 그러면 이 공채는 팔아야 돈 되죠? 팔아야 돈 되잖아. 우리 아까 송택 씨가 무기명 채권, 무기명 맞죠? 왜?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거니까. 무기명이잖아. 맞죠? 무기명인데 채권은 팔아야 돼요. 그 팔 때 사는 매입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믿을 수 있는 놈은 매입할 필요 없지. 믿을 수 있는 누구야?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이잖아. 그럼 그 사람 빼고 나면 무슨 시행자?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민간 시행자가 공공시행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몇 프로? 제일 밑에 계약금액의 몇 프로? 3%. 맞죠? 자,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개발을 한다면 3.3 제곱미터당 얼마? 2만 원을 해당하는 채권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가 끝이고 그 뒤에 토지상환 채권은 이미 아까 했으니까 자 봅니다. 문제 16, 17번 정리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까지 잘 해왔습니다.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거. 16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특도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잖아요. 행정청이 아닐 때는 인가받는 건 맞아요. 자, 환지계획은 종전토지 위지면 토수이완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맞죠? 자,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예카지. 성택씨 와 동그라미고. 옆에서 예카이 동그라미 쳤지. 동그라미 아니고 X지. YX입니까? 꼼꼼하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대충 여기 봐봐. 아까 여기 보십시오. 환지계획은 여기 봐.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이완이지. 맞아 안 맞아? 이리 봐요. 종전토지 및 환지의 위지면 토수이완이잖아. 이 땅하고 이 땅의 위지면 다 고려해야 되지. 에? 지금 뭐만 해놔서
환지라는 말 빠졌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죠. 3번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을 때는 당해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환지 부지정했죠? 신청과 동의 있으면 환지 부지정 맞잖아.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히 필요할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물의 일부와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함께 부여하는 입체환지를 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틀렸네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 겁니까?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틀린 거야. 그런데 이게 더 틀린 게 2번이니까 물론 정답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고 소유자의 뭐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 환지 목적인 토지 신청을 받아라 고치세요. 그럼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5번 특도시군구 정량은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채비중 일부를 같은 지역 안에 집단으로 정한다. 이걸 무슨 한지? 집단한지. 무슨 한지? 맞아요. 그럼 일단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라고 봅니다. 알았죠? 4번은 신청으로 고치세요. 자, 18번, 17번 환지의 정지, 사채 임사장. 타당한 거.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는 개발구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금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이게 바뀌도 될까? 아니면 될까? 바뀌어도 될까? 왔다 갔다 하지. 안 돼요? 뭐 안 됩니까? 개발을 못하니까 안 된다.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어느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죠. 밖에는 안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 등은 현재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준공검사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있는 날까지가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채비지 용도로 환지 정지가 지정이 된 때는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처분은 못한다 했으니까 틀렸고 예정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에요? 60일이에요? 아까 60일이었죠? 선생님 2월이나 60일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2월은 62일도 있고 61일도 있고 60일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 처분은 일명 가환지 처분으로 환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행하는 이비적인 처분이다. 맞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꽁꽁 숨어 있네요. 자, 106페이지에 사실의 부지는 용서가 되지만 잘 모르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알고 있으면서 법의 부지는 알고 있으면서 그걸 만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법을 만들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입니다. 잘 뽑아놨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빌어먹을 거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